다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행복 전문가죠. 탈 벤 샤르의 통찰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 관계까지 완벽했죠. 말 그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내면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깊은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경험이 그가 30년 동안 웰빙이 대체 뭔지 파고들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내면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합니다. 잘 나가던 컴퓨터 공학을 그만두고 답도 없어 보이는 철학과 심리학의 세계로 뛰어든 거죠. 왜냐하면 딱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둘째,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역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행복을 직접적으로 좇는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쉽게 좌절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행복을 좇을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이 역설을 풀려면요. 우선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어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는 능력, 마치 고무공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무공을 꽉 쥐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잖아요. 충격을 받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충격을 받고 나서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안티프레질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회복 탄력성 2.0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건 압력을 받았을 때 그냥 버티거나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압력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공을 떨어뜨렸을 때 원래 높이, 즉 기준선으로 다시 튕겨 오르는 거예요. 딱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안티프레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공이 바닥에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이전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운동하면서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또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정신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충격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는 시스템. 이게 바로 안티프레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했던 행복의 역설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안티프레질은 우리에게 행복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행복을 저 멀리 있는 목표로 보고 직접 좇을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즉, 행복을 간접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 벤 샤르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행복을 직접 쫓는 건 마치 저글거리는 태양을 맨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눈만 아프고 제대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로 스파이어 모델이 그 해답입니다. 이 모델은 행복이라는 눈부신 태양을 직접 보는 대신 일종의 프리즘 역할을 해요. 마치 프리즘이 강한 햇빛을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쫙 나눠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실제로 집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행복을 나눠서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관계, 그리고 감정까지. 이 5가지를 하나씩 돌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맛보기로 이 스파이어 모델의 5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강력한 2가지 영역의 실용적인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신체적 웰빙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안티프레질 원리가 또 나옵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진짜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문제는 회복의 부족이다.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스트레스와 회복, 이 둘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3가지 레벨이 있다고요. 첫째는 15분 정도 잠깐 산책하거나 심호흡하는 미니 회복. 둘째는 밤에 푹 자거나 주말에 제대로 쉬는 미드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잊고 떠나는 진짜 휴가, 바로 매크로 회복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번아웃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감정적 웰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오는데 바로 appreciate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아주 강력한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단어에 2가지 뜻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감사하다이고요. 두 번째 뜻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의 가치가 오르다입니다. 자, 이 2가지 뜻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appreciate, 그 좋은 것들의 가치가 실제로 올라간다, appreciates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 행복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의 여정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실패로부터 배우거나 배우는 것 자체를 실패하거나 선택은 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안티프레즈란 삶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디딤돌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당장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스파이어 모델에 기반한 5가지 실천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꾸준한 회복 시간을 달력에 적어두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깊이 있게 무언가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스마트폰 없이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안티프레즈란 행복 여정을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걸 찾아내고 음미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장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